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연준의장 파월의 연설, 팔란티어, 그리고 옥션탈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 연준의장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Powell says the Fed is still a way off from altering policy, expects inflation to moderate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월 연준의장은 지금 풀고 있는 정책을 고치기에는 아직 한참 이렇게 남았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곧 다시 진정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이 way off라는 것은 한참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양적 완화를 중단하기에는 아직 한참 이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The economy needs to improve more before the central bank will change its ultra easy monetary policy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돈을 푸는 정책을 바꾸기에는 경제가 더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경제란 당연히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full employment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연준의장 파월 또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높아지긴 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Current price pressure comes from a few industries such as used cars that are sensitive to temporary conditions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과 같은 가격에서 폭등이 일어났고요. 이것은 즉 shortage of the semiconductors인 반도체 공급 쇼티지에서 일어난 것이지 경제가 회복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준의장 파월의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직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남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제다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의 약자로 수천 개의 국방부 시스템 데이터를 하나의 방어체계로 들고 와서 펜타곤의 IT 작전을 현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서 국방부에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10빌리언 달러짜리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제다이 컨트랙트는 2020년 9월 4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갔는데요. 바로 이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하면서 이렇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펜타곤은 이것을 멀티-벤더 클라우드 컴퓨팅 컨트랙트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즉 하나의 회사에 이 프로젝트 수주권을 전부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회사에게 나눠주는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팔란티어가 여러 개의 회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제다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7월 6일 난 기사에 의하면요. 참고로 이 제다이 프로젝트는 JADC2라고 해서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그리고 AI and Data Acceleratio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미공군, 국방부, 미군, 미해군, US Special Operation Forces, 그리고 US Coast Guard 등과 계약을 맺어서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1분기 팔란티어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요. 팔란티어는 11개의 커맨드를 합쳐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의 이점을 살리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게 2021년 7월 1일 날 업데이트된 정보로 JADC2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JADC2의 컨셉트란 To connect sensor from all of the military services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센서들을 합쳐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하고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장기간 동안 그런 일을 해온 팔란티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면요. 지금 팔란티어의 PS 포워드 멀티플은 27.26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결코 낮은 멀티플은 아닙니다. 그러나 팔란티어의 그로스 마진은 이렇게 78.28%로 과거에 비해서 더 높아졌고요. 가장 낮은 그로스 마진은 48%로 좋은 마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남아있는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아무리 낮아도 48%이며 최근에는 78%나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뿐일까요? 매출액 성장률이 47.15%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이 47%에 달하고요. 그로스 마진율이 78.28%라고 했을 때 팔란티어가 보여주는 이 27.26의 PS 멀티플은 정당화될 수 있는 멀티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밤에 옥신탈이 7.48%라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60일 저항선을 찍고요. 아주 살짝 반등한 상태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WTI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지난밤에 약 3%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70 이상의 WTI 유가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옥시센탈은 좋은 경영 상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배럴당 $70라는 것은 옥시센탈 입장에서 1배럴당 $40의 마진을 갖고 간다는 뜻입니다. 오일을 퍼내는데 $30 정도가 들기 때문이죠. 즉 옥시센탈 입장에서는 오일 가격이 $30가 본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럴당 $70는 1년에 자그마치 $16빌리언 라는 캐시플로우를 생산해냅니다. 이것은 엄청난 캐시플로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가가 떨어진 이유는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와 같은 기사 때문입니다. UAE settlers with OPEC agrees to Saudi output proposal 이라고 적혀있네요. 즉 UAE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건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제안한 부분이 한번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UAE가 3.65 밀리언 barrels per day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3.17 밀리언 barrels 정도만 생산을 했다가 이제는 약 48만 배럴 정도를 증산해서 하루에 3.65 밀리언 barrels를 생산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48만 배럴을 증산한 것이 과연 많은 양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옥시덴탈이라는 하나의 사기업이 하루에, 여기 per day가 보이시죠? 하루에 생산해내는 오일의 양입니다. 참고로 옥시덴탈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오일의 양이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1117K로 48만 배럴스를 오펙이 증산하겠다는 것은 옥시덴탈이 하루에 생산해내는 양의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42%의 포션이 많아 보이시겠지만 참고로 옥시덴탈 하나의 사기업과 여러 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오펙이라는 단체를 비교한 것이죠. 여러 나라가 모여있는 오펙이라는 단체에서 48만 배럴스 정도를 증산하기로 했는데 그 생산량이 하나의 기업의 생산량의 4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서플라이 앤 디맨드에 있어서 서플라이를 가급적으로 줄이면서 유가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오펙의 의지가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도 전혀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적은 양의 오일을 캐내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록 어제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에 합의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어제는 옥시덴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옥시덴탈이 Early Tender Result를 공개를 했고 Upsizing Cash Tender Offer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죠. 그럼 과연 이 Tender Offer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Tender Offer란 주식 공개 매수의 의미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집단적으로 장외해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옥시덴탈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 빌리언 달러 어치의 주식만큼을 텐더 오퍼로 붙였는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업사이즈를 했고요. 3.1 빌리언 달러 어치만큼의 주식을 텐더 오퍼로 제공해 옥시덴탈은 3.1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은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비록 UAE가 사우디 제안에 합의하면서 유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유가는 여전히 $70 이상으로 옥시덴탈에 있어서는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의하기로 한 증산의 양 또한 굉장히 미미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옥시덴탈에 대해서 단타로 본다면 전혀 다른 스토리이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견딘다면 나중엔 더 좋은 수익으로 다가와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연준 의장의 연설, 팔란티어, 그리고 옥시덴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연준 의장의 연설을 봤을 때 아직 테이퍼링을 하기에는 이르며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성장주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팔란티어의 경우는 제다이 프로젝트를 멀티 벤더 컨트랙트의 일원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면 이것 또한 팔란티어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수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옥시덴탈의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우디 제안에 합의하여 증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 증산하기로 한 양이 하루에 48만 배럴이며 이것은 옥시덴탈이 하루에 생산해내는 양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여러 개의 국가가 증산하기로 한 양이 옥시덴탈이라는 기업 하나가 만들어내는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증산했다는 것이 오펙이 지금 얼마나 고유가의 상황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옥시덴탈과 팔란티어가 지금까지는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꾸준히 주가의 낮은 평단가를 만들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